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입문형 문제를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첫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연세대학교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두 번째 문항은요, 조금 색다른 문항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작품에서 의미를 도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 현상과 접목하는 형태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제시문을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가 제시문을 보시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작품이 주어졌고요. 나에서는 패러디 진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이라는 작품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주어지면 이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물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반적인 제시문처럼 핵심 어휘를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혹은 시인이 이걸 시적 화자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요.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우리말은 어차피 서술어까지 끊어 읽어야 되니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이 주어졌을 때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죠. 시인은 먼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상황까지는 하나의 몸짓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환경에 변화가 생겼죠. 자, 불러주고 나니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원래는 몸짓이었는데 꽃이 되었고요.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러면 나와 그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술어 중심을 끊으려면 여기까지 가야 될 텐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반복되는 어휘가 있을 거예요. 이름을 불러달라, 이름을 불러달라, 이름을 불러달라. 중요한 어휘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체크해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분명히 무엇인가의 관계성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감상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점 사고를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요 어휘를 먼저 찾고요. 주제, 즉 중심 생각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중요 어휘들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반복된 어휘가 결국 되겠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 다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름을 부르는 행위 정도. 근데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사항들을 봤더니까 나는 몸짓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장 단위 봤을 때 비슷한 형태에서 꽃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빛깔과 향기가 있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뭐 눈짓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존재 탐구의 시인인데 자, 보시면 주제를 보시면요. 존재의 본질을 구현에 대한 소망인데 즉 존재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스쳐 지나간 여러 사람이 존재할 텐데 하루에도 그 사람과의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의미 없는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분석해 보면 자, 중요한 이름을 부르는 행위, 즉 명명행위를 통해서 명명행위 이전에는 몸짓이었는데 명명행위를 하고 나니까 나에게서 꽃이 되었거든요.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되었어요. 따라서 의미 없는 존재였던 것이 의미가 있는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할 때 나에게 와서 하나의 의미값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패션 얘기를 맨날 하는 친구가 있어 봤자 내 귀엔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작품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품은 앞으로 다시 볼까요? 자, 장정일님의 이 작품을 패러디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입니다.
제목을 일단 보시고 작품 감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출발점 사고는 동일합니다. 나의 주요 어휘를 찾으시고요.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어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끝났네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라디오를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선 사고와 동일하다고 보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몸짓에 대응되는 것이 라디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꽃에 대응되는 것이 전파가 되겠네요. 다만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약간 바뀌었어요. 단추를 누르는 행위로 굉장히 현대화된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에 버튼을 좀 눌러주라. 누가 좀 날 좀 이해다오 라는 형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나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독특함이 있어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약간의 변형이 있죠. 자, 그러면 중요 어휘들을 역시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단추를 누르는 행위. 단추를 눌러야지만 우리는 상대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고요. 다음에 라디오라는 가치, 전파라는 가치 정도는 체크를 해두면서 따라가서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주제를 보시면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과 자, 똑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시와 동일하죠. 다만 하나가 더 있죠. 달라진 점, 바로 이 녀석이죠. 언제든지 끄고 언제든지 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대인의 인스턴트식 사랑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놓고 나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단추를 누르는 행위죠.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전과 후가 바뀌니까 전에는 보시면 라디오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전파로 바뀌는데 누르면서 즉 의미가 있는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존재 의미라는 것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단추를 누르거나 앞서 말했던 이름을 불러줄 때 드디어 의미적인 것이 나에게 다가와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체크사항은 언제든지 켜고 끌 수 있다. 사랑도 그런 것이다. 라는 어떤 일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다 그립니다. 다 제시문을 보시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쭉 보니까 진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뭐 역대 최고다 라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마도 현대사회의 기사문들에 대한 얘기 조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했던 거와 어차피 제시문 면접이랑 거의 동일하니까요. 자, 무엇을 해야 할까는 결국 동일한 겁니다. 제시문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앞에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수능에서 말하는 비문학 독해도 결국은 문제와 해결 구조 형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면접도 크게 문제점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필요한 요소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진모 씨는 졸업 이후에 공인에게서 CPA 시험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포기했다. 몇 차례 떨어진 끝에 더는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진 씨는 사회활동을 같이 접었다.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는 나아가지 않았고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다. 혼자 원룸에 사는 그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이네요. 자, 금융권 종사자인 최모 씨는 사례가 되네요. 그죠? 자, 수도권의 한 은행 영업점에 근무하는데 회사 동료들과 사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년 전부터 회식까지 없어지면서 업무 외적으로는 대화할 일이 없다. 몇 년 전 남자친구 헤어진 뒤로는 이성을 만난 지도 오래다. 그는 모임 같은 데를 나가볼 생각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은 데다 사람을 사귈 자신도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변화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역대 최고. 자,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2년 주기로 조사하는데 2019년 27.7%보다 약 6.4%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1인 가구 고령층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고립도가 심해졌다.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사회적 고립도는 인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대신해 주거나 말동무가 돼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 3명 중 1명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30% 육박하니까. 지난해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이 27.2%에 달했다. 자, 우울할 때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자도 20.4%였다. 자, 모두 관련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고립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이 많았다. 50대의 경우에는 37.1%가, 60 이상에서는 41.6%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조사됐다. 고령층 증가와 고립 문제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자, 단체 참여가 역대 최저로 지난해 단체 참여율은 35.8%로 역시 역대 최저다. 2년 전 66.1%보다 30.3%포인트 떨어졌다. 친목, 취미, 종교 이익단체 등 모든 사회단체 중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3분의 2에 달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의 단체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30대였다. 30대는 경제,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임에도 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중이 66%에 달했다.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직장 내 교류 역시 감소한 영향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기사문 형태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결국 사건과 일화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글에서 주제문을 도출하는 것처럼 여기서 체크하면서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많지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느 것이 중요한 요소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다글의 핵심 어휘를 찾고 주제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다의 활동에서는 뭐 진모 씨의 이야기, 금융동사 최모 씨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얘기죠. 결국 사회적 고립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교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단체 참여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걸 궁극적으로 가장 상위어는 결국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주제 문장은 옹색하게 사실 만든 거죠. 지금 이건 아플 때 부탁할 사람이 없고 우울할 때 대화할 상대가 없는 등, 자, 이 뒷부분이겠죠. 교류가 감소하는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회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럼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 제시문들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가와 나를 감상하고 존재에 대한, 자, 조건을 준 거죠. 존재라는 키워딩을 준 거예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면 이미 존재라는 접근을 해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감상한 걸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보시면요. 가와 나를 활용하여서 다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 그렇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점 밝혀봐라. 왜 생겼느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도출해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갈 때는 정답지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논리적이라면,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냈을까요? 출제 의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회라는 교과를 배워왔고 그런 틀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1인 가구의 증가, 개인 미디어의 범람 등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개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나 보시면 굉장히 지금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다라는 제시문을 지적했고요. 이것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았다. 특히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두 작품을 감상하면서 조금 색다른 면이 있는 거죠.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적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나아가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문제를 통해 작품 감상력, 문제 분석력, 문제 해결력 등 종합적인 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었네요. 자, 다시 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시킨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아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고요. 나아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을 정리하여, 다만 존재라는 조건 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둘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모두 진정한 의미를 지닌 존재의 인식을 표현했다. 그럼 존재라는 큰 전제는 가져가는 거예요. 전 표현했다. 가는 명명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그냥 아주 단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만 도출하려고 해요. 면접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사고 과정을 이렇게 풀어서 하나 이야기처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는 자리니까 나의 사고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뒷부분이 되는 거죠. 가는 명명행위를 중심으로 존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즉, 명명 이전에는 단순히 주어진 의미가 없는 피상적 관계인 반면에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는 구체적 관계입니다. 나는 단추 누름을 중심으로 존재의 가치가 바뀝니다. 즉, 단추 누름 이전에 의미 없는 관계인 단순한 사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의미가 있는 관계인 전파로 바뀝니다. 결국 가와 나 모두 실제 존재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또 가나 모두 스스로의 의미를 타인이 알아주고 나아가 서로가 의미적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뒤쪽에 보면 나를 또 남이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그런 면까지 이제 같이 언급해버린 거예요. 한편 가는 지속적이고, 자, 그럼 여기는 내용에 대한 공통점 위주가 조금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가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반면에 나는 라디오라는 장치를 통해 현대사회의 일회성을 표현하였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즉, 가와 달리 나는 일회성이며 자기중심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의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어야지 간단하게 평가자들이 이 친구가 이해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의 사고 구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볼게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가와 나를 활용하셔서요. 다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활용 요소가 가, 나 작품, 즉 제시문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다의 사회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가와 나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다의 사회 문제적 해결을 한번 도출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감점률을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예시 답안이 도출될 수 있죠. 자,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자, 다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개인의 고립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아, 그러니까 나는 다라는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나는 이해를 했어 라는 걸 한 문장으로 제시했죠. 자,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개괄적으로 현상에 대한 특징을 잡았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화두로 놓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두 갈씩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가셔서 뒤에 부연 설명을 샬라샬라 붙여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통일성이나 일관성에서 큰 변화가 안 생길 거라 봐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시작할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게 개인의 고립 문제야. 자,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이유로 심화되고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가서 현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나누고 해결책이 나올 때는요. 큰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개인이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인도 두 개, 해결책도 두 개로 가시면 굉장히 손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를 볼 때 개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측면, 즉 사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실타를 금방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다음과 같죠. 자, 즉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 개인적 측면이죠. 개인적 미성취에 의한 의욕 상실이 원인이다. 후자는 사회적 측면이겠네요. 관계를 만들 기회가 박탈된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둘은 상호적 작용을 통해 개인의 고립,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굉장히 잘한 요소라고 봐요. 개인적인 요소랑 사회적 요소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그럼 해결책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달라고 가겠네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회적 활동을 할 기회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주어야 하며 일부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도전을 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분야의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30대의 사회적 진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나 요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걸 이제 약간 가감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만 요걸 조금 넣어주면 우리가 길이를 좀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넣어주면 우리 이해도가 좋다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자, 마을 공동체나 마을 학교 같은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의식 교육을 그렇네요. 아까 얘기하는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나눴으니까 먼저 사회적 이런 거 해야 돼 하고 나서 개인도 이런 걸 도와야 돼 라는 해결책을 노출하고 있네요. 개인적인 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 문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의식 개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등등등을 가져가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경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동 작업을 하고 이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드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한강 얘기죠. 우리 사회는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경쟁을 통해 사회는 점차 개인화되고 구성원이 고립되었습니다. 자, 사실 얘기는 다 끝났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언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연해 주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처럼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고 교류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정도의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큰 틀, 이 예시담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회 현상을 두 가지로 나누자. 사회 현상 문제점은 개인의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요소와 그리고 사회적 부분을 쪼개서 보자. 그렇다면 해결책도 이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